한국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은 외국인 분들과 인재가 필요한 기업 담당자분들 모두 주목해보세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227 비자의 세계를 오늘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기준 연봉 3,112만 원 같은 구체적인 수치와 핵심적인 발급 조건을 모두 담았습니다. 비자 합격을 결정짓는 가장 치명적인 서류인 고용사유서 작성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문가가 들려주는 생생한 팁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한국 정착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문 인력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가 바로 E7입니다. 하지만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조건도 까다로워서 시작부터 막막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혹시 여러분도 비자 서류를 준비하다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가나 행정사가 복잡한 E7 비자의 핵심만 콕콕 집어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이 비자가 왜 특정 활동 비자로 불리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E-7-1과 서비스 분야의 E-7-2를 꼭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두 비자를 합치면 무려 91개의 직종이 존재하는데 여러분의 직무는 어디에 속할까요? 단순히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심사 기준과 요구하는 역량 자체가 완전히 다르답니다. 어떤 직종 코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자 발급의 성패가 갈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제부터 각 비자별로 구체적인 특징과 연봉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E-7-1 전문 인력은 주로 관리자나 공학기술자, 경영 전문가 같은 고숙련 직종을 의미해요. IT 개발자부터 외국인 학교 교사, 번역가까지 아주 폭넓은 전문 분야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한국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가장 큰 숙제죠. 여러분이 대학에서 전공한 내용과 지금 하는 업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심사의 핵심입니다. 전문성이 높을수록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심사도 매우 정밀하게 진행됩니다. 반면 E-7-2 준전문 인력은 면세점이나 호텔, 의료 관광 같은 서비스 분야에 특화되어 있죠. 항공사 승무원이나 전문 요리사, 요양보호사처럼 실질적인 현장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들입니다. E-7-1보다는 학력 기준이 조금 유연하지만 직종별로 정해진 쿼터와 요건을 잘 지켜야 해요. 특히 관광이나 요리 직종은 경력 증명 서류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 일자리가 E-7-1인지 E-7-2인지 헷갈린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게 빠릅니다. E-7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갖춰야 할 학력과 경력 요건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거나 학사 학위와 함께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죠. 만약 학위가 없다면 해당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쟁쟁한 근무 경력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해외 경력은 문서로 완벽하게 증명되어야 하므로 서류 한 장도 허투루 준비하면 안 된답니다. 여기서 잠깐. 내가 한국 대학을 졸업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라면 전공과 상관없이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전공 불일치라는 커다란 장벽이 사라지기 때문에 취업의 문이 훨씬 넓어지는 셈이랍니다. 또한 전문대학 졸업생도 전공과 연계된 직종으로 취업할 때는 경력 요건이 면제되기도 하죠. 한국에서 공부하며 쌓은 노력이 비자 발급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어드밴티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완화 조건을 잘 활용하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전문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에서 가장 냉정하게 평가받는 부분은 바로 여러분이 받게 될 임금 수준입니다. 2026년 기준 전문 인력인 E-7-1은 연봉 3,112만 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요건을 충족해요.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계약된 연봉이 이 기준에 1원이라도 못 미치면 비자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서비스직 중심의 E-7-2는 기준이 조금 다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 전문 인력인 E-7의 경우 2026년 기준
연봉 2,589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7-1보다는 문턱이 낮지만 최저임금 기준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꼼꼼한 계산이 필요하죠. 특히 식대나 상여금이 임금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심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외국인 직원의 인건비 예산을 이 기준에 맞춰 미리 설계하는 것이 필수예요. 돈 문제만큼은 타협이 없으니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기업도 아무 조건 없이 비자를 허가받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 내국인 직원이 최소 5명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세금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내국인 고용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 채용이 가능해요. 기업의 건실함과 고용 창출 능력을 서류로 입증해야 비로소 외국인 직원을 모셔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건은 다 확인했는데 비자 신청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비자 신청은 본인이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은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통해 비자 번호를 먼저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반면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출입국 사무소에서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어떤 경로든 준비해야 할 서류의 양은 방대하며 작은 실수 하나로 입국이 늦어질 수 있어요. 특히 유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자격 변경 케이스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D2 유학 비자나 D10 구직 비자로 계신 분들이 취업에 성공하면 드디어 E7을 만납니다. 졸업 전후로 취업이 확정되면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반드시 비자를 변경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학생 신분에서 전문가 신분으로 바뀌는 과정이라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학위 수여 증명서와 근로계약서 등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지체 없이 승인됩니다. 그럼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비자가 나올 때까지는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2-7 비자 서류를 접수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외국 서류의 아포스티유 공증이나 번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죠. 때로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실사가 진행되기도 하니 대비해야 해요. 작은 서류 보완 요청 하나에도 심사 기간이 훌쩍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세요. 이제 드디어 비자 합격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치명적인 서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여권과 사진부터 학위증, 경력증명서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뗀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유나 영사 확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한국말이 아닌 서류는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도 절대 잊지 마세요.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심사가 중단될 수 있으니 시작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 서류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건 바로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랍니다. 회사 측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은 물론이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와 납세 증명서를 준비해야 해요. 회사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만큼 재정적으로 건강한지 보여주는 재무제표도 필수입니다. 소규모 스타트업의 경우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별도의 입증 자료도 필요하죠. 이 많은 서류들 중에서 비자 허가의 80%를 결정하는 단 한 장의 문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사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논리적인 설득의 결정체, 고용사유서입니다. 비자 합격의 성패를 가르는 건 서류의 양이 아니라 핵심을 찌르는 단 한 장의 기술입니다. 특히 고용사유서는 우리 회사에 왜 이 인재가 반드시 필요한지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죠. 심사관은 이 서류를 통해 외국인 채용의 당위성과 국내 고용시장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한 회사 소개를 넘어 직무의 전문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랍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담아야 까다로운 심사관의 마음을 단번에 움직일 수 있을지 고민되시죠? 매출이 적거나 인원수가 적은 스타트업일수록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외국인이 없으면 회사의 프로젝트가 왜 중단될 수밖에 없는지 구체적으로 호소해야 하죠. 단순 업무가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이 투입된다는 점을 기술서 수준으로 상세히 써야 합니다. 막연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업 계획으로 승부를 걸어야 해요. 혼자서 작성하기 막막한 이 서류, 가나 행정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대변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7 비자를 받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도 한국에서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F3 동반 비자로 초청하여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꾸릴 수 있기 때문이죠. 타지에서 홀로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커리어를 쌓는 건 큰 축복입니다. 성공적인 비자 발급은 여러분 개인의 성취를 넘어 가족 모두의 새로운 출발이 될 거예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첫 단추부터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끼워보시길 바랍니다. 비자 심사는 단 한 번의 불어 판정만으로도 향후 재신청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종 코드 하나를 잘못 선택하는 사소한 실수가 몇 달의 시간과 비용 낭비로 이어지거든요. 수많은 성공 사례를 가진 전문가의 노하우는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제로로 만들어드립니다. 법무부의 최신 지침을 꿰뚫고 있는 행정사와 함께라면 불가능해 보이던 비자도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회사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저희가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드릴게요. 복잡한 비자 행정 때문에 혼자 고민하며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위해 가나 행정사 사무소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릴게요. 지금 바로 010-5008-4007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의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7 비자부터 동반가족 초청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저희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설명란을 확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